지난 시간까지 이제 실내 구간 구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복습 한 번만 해보고 진도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모분산을 알 때 모품균에 대한 구간 추적, 실내 구간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피보탈 컨택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를 때는 위에 시그마를 대신에 S를 써서 이런 피보탈 컨택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모분산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할 때는 바로 시그마 제곱분의 n-s제곱이 카이 제곱 잘도 n-1 따른다. 이거로부터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단일 집단에 대한 모평균과 모분산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하는 작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집단의 모평균의 차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뮤1 빼기 뮤2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하는 작업은 바로 이제 다 지도 나갔으니까 이걸 일일이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바로 이 동그라미 친 거. 즉 시그마 1 제곱하고 시그마 2 제곱을 알 때는 바로 이런 피보탈 컨택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 구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모르면 무조건 T분포인데 만약에 샘플이 크다면, 샘플 사이즈가 크다면 우리가 시그마의 일치 추정량인 S로 대체해서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걸 했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만약에 시그마 1 제곱하고 시그마 2 제곱을 몰라요. 하지만 첫 번째 집단에서 뽑은 사이즈 n과 두 번째 집단에서 뽑은 사이즈 m이 둘 다 30보다 크거나 같다면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그마의 일치 추정량인 S1 제곱으로 대체해도 되고 이것도 S2 제곱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approximate CI를 구했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모를 때. 자, 두 번째. 네,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을 몰라요. 모르면 우리가 피보탈 컨택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가정이 하나 필요하다? 등분산 가정이 꼭 있어야지 우리가 손으로 피보탈 컨택트를 끌어낼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assume 바로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을 모르지만 이게 어때요? 같을 거다 라는 이런 등분산 가정 하에서 우리가 이걸 등분산 가정이라고 했죠? 등분산 가정 하에서 어떤 피보탈 컨택트를 끌어냈었냐면은 혹시 기억나요? SP에 루트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분의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뮤1 빼기 뮤2가 바로 t분포 잘도 n 더하기 n 빼기 1을 따른다 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CI를 구했었죠. 단 SP는 뭐였었어요? SP의 제곱은 S1 제곱과 S2 제곱의 볼록조합 볼록조합인 즉 n 더하기 n 빼기 2분의 n-1 S1 제곱 더하기 n-1의 S2 제곱 즉 S1 제곱과 S2 제곱으로 만들어진 합동 추정량이 됐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CI를 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모뷸 P에 대한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뷸 P에 대한 CI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모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모평균이 아니라 표본평균의 스페셜 케이스인 바로 n분의 시그마 n부터 n까지 xi 이게 바로 표본 비율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xi는 어때요? 베르누이 내가 특정 성질, 내가 관심 있는 특정 성질을 가지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 어떤 내가 관심 있는 특정 성질을 가지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인, 즉 표본 중에서 특정 성질을 갖고 있는 놈의 개수, 그러니까 이게 바로 표본 비율, 즉 샘플 민의 스페셜 케이스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됐었어요? PS를 평균만큼 빼주고, 그다음에 이게 분자가 바로 approximately binomial NP였죠? 오케이? 그래서 P 햇의 평균이 얼마예요? P죠? 분산은 얼마죠? 표준 편차 얼마죠? 루트 n분의 P 1-P. 이게 approximately 스탠다드 노말을 따랐었죠? 그쵸? 그런데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P인데 P가 여기 분자 여기도 들어있고 분모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어서 마찬가지로 또 이거에 일치 추정량이 P 햇으로 대체했었죠. 결국에는 쓰는 식이 뭐였었어요? 루트 n분의 P 햇 1-P 햇이 P 햇 마이너스 P가 approximately 스탠다드 노말을 따른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다음에 모비율의 차에 대한 것도 똑같이 할 수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CI를 구하는 것에 포커스를 뒀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이제 정리해보는 의미로 인구 기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마지막 7.7절을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7번하고 8번은 거의 동일 문제입니다. 네. 8번이 더 쉽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7번을 풀도록 할게요. 자, 어떤 정책에 대한 A, B 두 도시 시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도시에서 확률 표본을 선택하여 이 정책에 대한 찬성 여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도시, B도시 표본의 수 A도시 350명, B도시 160명, 정책에 찬성한 비율 0.7, 0.8. 사실 이건 뭐예요? 0.7, 0.8은 바로 뭐예요? 첫 번째 표본의 비율의 관측 값이죠. 그러니까 제가 쓰는 노테이션으로 P1 스타죠. 이건요. 두 번째 표본의 표본 비율에 대한 관측 값이죠. 그러니까 제가 쓰는 노테이션으로 P2 스타죠. 그쵸? 그 다음에 첫 번째 표본은 350명, 두 번째 표본은 160명. 자, A, B 두 도시의 이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을 P1, P2라 할 때 찬성 비율의 평균 2분의 P1 더하기 P2에 대한 90% 신뢰 구간은 A 빼기 1.645 곱하기 B에서 A 더하기 1.645 곱하기 B다.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됐습니다. 신뢰 구간을 fully, 완전하게 계산, completely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A, B만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오, 우리 수업 시간에는 P1 빼기 P2밖에 안 했는데 왜 갑자기 2분의 P1, P2, 2분의 P1 더하기 P2로 하고 하지?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올해 문제도 마찬가지. 왜 수업 시간은 맨날 디퍼런스, 뮤1 빼기 뮤2만 했는데 합은 또 어떻게 하지? 당황하지 말라고요.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만 풀고 8번은 이제 3월달에 풀도록 하죠.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2분의 P1 더하기 P2에 대한 2분의 P1 더하기 P2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컴플리트리 계산하는 게 아니라 A하고 B만 구하면 됩니다. 바로 90%니까
90%고 양면 실내 구간, 양쪽 실내 구간이기 때문에 90%에 해당하는 Z2분의 알파. 그게 바로 뭐죠? 1.645, 1.645죠? 오케이? 자, 해봅시다. 2분의 P1 더하기 P2네.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이거 그냥 편의상, 로테이션 끝까지 끌고 다녀도 상관없는데, 그냥 편의상 이거를 P라고 해버릴까요? 네, P는 2분의 P1 더하기 P2라고 해봅시다. 끌고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모르니까 이것에 뭘 알아야 돼요? 추정량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let P hat은 2분의 P1 더하기 P2의 추정량이라고 합시다. 영어로 쓰지 말까요? PS은 추정량이라 하자 할까요? 다시 말해서 뭐겠어요? 2분의 P1 hat 더하기 P2 hat이겠죠? 여기서 P1 hat은 P1의 추정량이고 P2 hat은 P2의 추정량이고 오케이? 자, 우리가 뭐만 찾아내면 돼요? 피보탈 퀀터티만 찾아내면 되죠?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 그 적당한 통계량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늘 그렇듯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P1 아니 P hat 빼기 이것의 기대값 나누기 뭐죠? 루트의 베리언스 P hat이 근사적으로 스탠다드 노멀을 따르죠? 하는 작업이 똑같습니다. 따라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말해서 얘가 뭐죠? 이게 뭐죠? 여기 기대값 차가 얼마죠? (2분의 1에) 미리 계산해야 돼요. 그냥 암산하셔야 되는데 뭐 처음이니까 그냥 계산하죠 뭐. 얼마예요? 2분의 1에 P1 더하기 2분의 1에 P2니까 뭐예요? 2분의 P죠? 아니 P죠? 따라하고 있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P입니다. 자, 늘 그렇듯이 바로 이제 그림 안 그려도 나오죠? 중간에만 1-알파가 되도록 하면 어떻게 돼요? probability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p hat 마이너스 p 루트 베리언스 p hat z2분의 알파가 뭐 근사적으로 1-알파인데 그냥 1-알파를 해버릴게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p hat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의 루트 베리언스 p hat p hat 더하기 z2분의 알파의 루트 베리언스 p hat이 1-알파죠? 오케이? 네. 자, 근데 우리가 뭘 구하래요? 90% 신뢰 구간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P 스타. P 스타는 P hat의 관측값. P 스타 빼기 여기 90% CI는 이거 다 관측값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CI는 얘네들을 답으로 바꾸면 돼요. 관측값으로 바꾸면 되니까
90% CI는 어떻게 되죠? P 스타 마이너스 1.645 곱하기 이거 관측값. 이거 B였나요? 위에서 문제에서 B. P 스타 1.645 곱하기 B죠? 자, P 스타는 뭡니까 그러면? P 스타는 관측값이니까 2분의 1에 P1 스타 더하기 P2 스타죠? 그래서 2분의 0.7 더하기 0.8이네요. 이거 얼마죠? 0.75죠? 오케이? 이게 A래매 문제에서. 그래서 A는 0.75. 됐죠? 자, 그 다음에 베리언스 P 스타는요. 베리언스 2분의 P1 스타 더하기 P2 스타죠? 그러면 4분의 1에 베리언스 P1 스타 더하기 베리언스 P2 스타죠? 자, 그럼 4분의 1에 베리언스 P1 스타가 얼마죠? n분의 이거 관측값. 이걸 이제 관측값으로 바꾸잖아요. 관측값으로 바꾸면 4분의 1에 n분의 n이 몇 명이었죠? 350명. n분의 P1 스타 0.7 곱하기 0.3인가요? P1 스타 얼마나 P2 스타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n분의 외우지도 못해. 나 말이야 나. 여러분도 말고 160분의 0.8 곱하기 0.2 그죠? 그래서 답 B는 루트에 4분의 1에 요거 350 0.7 곱하기 0.3 더하기 160분의 0.8 곱하기 0.2가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임용고사는 보통 계산이 굉장히 쉽게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얼마인가요? 바로 계산이 되는데. 잘 안 돼요? 50. 응? 50분의 1? 50분의 1? 4분의 1도 다 해서 루트 벗기면? 네. 50분의 1을 합니다. 그럼 0.0인가요? 그쵸? 저희 끝까지 안 해봐가지고. 맞나? 맞을 것 같은데? 맞대. 50분의 1입니다. 변형해도 할 수 있겠죠. 뭐 3분의 P1 더하기 P2 뭐 어떤 식으로 변형해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해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가. 왜냐면 이게 단답형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기술 안 해도 되죠. 이런 거는 답만 맞추면 되는 문제죠. 네. A 얼마, B 얼마. 이건 풀이 과정 안 보죠. 그러니까 이거를 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일이 썼지만 여러분들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계산하실 줄 알으셔야 돼요. 오케이? 몇 번 하다 보면 느낌이 이제 확 오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CI를 구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마지막 절이 이제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 있나요? 아, 제가 아침에 새 노트 올렸죠? 제목이 뭐라고 나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하나 있죠, 제목에. 뭐라고 나 있어요? 포인트 에스티메이터를 이벨레이트 하라. 이벨레이트 하는 거라서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포인트란 말이 지금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급하게 강노트를 수정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전부 다 뭐냐면요, 구간 추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CI, 즉 실내 구간을 구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생소한 단어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모수 중에 특별히 모집단에서 특별히 내가 모평균, 그냥 여기를 그냥 모수, 미지의 모수, 이 미지의 모수는 뭐 흔히 모평균, 모분산, 모비율 정도를 얘기를 하겠죠. 세타를 내가 지금 추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세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구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게 바로 CI예요. 근데 아니야, 나 여기서 표본 뽑아가지고 만약 미지의 모수가 뮤다. 그러면은 뮤를 미지의 모수, 모평균, 뮤를 추정하는 데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통계량이 바로 뭐였냐면은 샘플 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미지의 모평균 뮤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우리가 구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샘플링을 하면은 이 x바의 관측값, 다시 말해서 그게 바로 뭐죠? 추정치, 에스티메이트가 딱 나올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30대 여성의 평균 여성 키를 구하고 싶어. 근데 샘플을 구했더니 이게 이 표본 평균의 관측값 예를 들어서 160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 160이 바로 모평균 무다라고 점을 딱 찍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점추정입니다. 오케이? 지금까지는 모평균 뮤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들어갈 거다라고 그 구간을 구하는 작업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값을 정확히 딱 얼마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추정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점추정이건 간에 실내 구간을 구하는 작업이건 간에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추정량이에요. 그쵸? 사실 그 추정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장 맨 처음에 추정량을 찾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MLE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곧장 실내 구간을 구하는 작업으로 들어갔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추정량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7.7절에서는 추정량을 좀 더 관찰해보는 작업이 할 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가장 추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정량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추정량에 대해서 공부하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점추정은 바로 점을 딱 찍어 말하는 건데, 즉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그냥 딱 추정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샘플민의 평균이 만약에 160이 나왔다. 그러면은 모평균의, 즉 우리나라 전체 평균, 전체 여성의 30대 여성의 평균 키는 160이다 라고 이렇게 딱 말해버리는 게 점추정이에요. 그쵸? 근데 구간 추정,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구간 추정은 바로 뭐예요?
모수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을 제시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보통 추정한다 그러면은 점추정보다는 구간 추정을 훨씬 더, 당연히 구간 추정을 훨씬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간 추정을 미리 했었던 것 뿐이에요. 어쨌든 점추정을 하건 구간 추정을 하던 간에 중요한 거는 에스티메이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 썼던 단어들이 여기에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확률 표본을 이루는 확률 변수들. 그래서 썼던 x1부터 xn, 이걸 그냥 벡터 폼 형태로 그냥 이렇게 썼을 뿐입니다. 얘네들은 확률 표본을 이루는 확률 변수들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확률 표본이라고 이렇게 딱 말해버렸네요. 확률 표본을 이루는 것들을 벡터로 나타낸 그 벡터 폼 x를 그냥 샘플이라고 할게요. 물론 미지의 모수 세타입니다. 자, 그랬을 때 미지의 모수 세타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량, 그게 바로 뭐죠? 세타의 에스티메이터죠. 그 에스티메이터를 내가 여기서 뭐로 나타내냐면요, D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세타 해수라고 나타낸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그냥 D라고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 D가 바로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확률 표본을 이루는 랜덤 베리어블로 이루어진 함수들, 즉 통계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X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X를 살려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쨌든 D는 랜덤한 겁니다. 통계량이에요. 즉 추정량이기 때문에 이거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X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필요한 데피니션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추정량과 미지의 모수의 제곱의 평균, 이거를 내가 RD 세타라고 나타냈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평균 제곱 오차라고 부릅니다. 뭐에? 에스티메이터 D에. 에스티메이터 D의 평균 제곱 오차를 우리가 mean square error, mean square error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통계는 이니셜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MSE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통계에서. mean square error 정의는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통계량, 그러니까 추정량 빼기 미지의 모수의 제곱의 평균. 오케이? 자, 그 다음 바로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바이어스가 나오네요. 자, 바이어스는 뭐냐면 바로 추정량의 기대값에서 미지의 모수를 뺀 거. 추정량의 기대값에서 미지의 모수를 뺀 거를 우리가 이거를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노테이션은 이렇게. 바이어스가 우리말로 뭐예요? 편향, 편차, 뭐 이런 말이잖아요. 편향돼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바이어스잖아요. 그 바이어스는 추정량의 기대값 빼기 바로 미지의 모수를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바이어스가 없어, 즉 이게 0이야. 바이어스가 없어. 다시 말해서 미지의 모수가 바로 추정량의 기대값이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 불편 추정량. 제가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그 단어이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불편 추정량. unbiased estimator, 세타의 unbiased estimator라고 부른다. 우리 뭐예요? 샘플 미인의 평균은 미지의 모수 미였고, 샘플 베리언스의 평균은 미지의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었고, 뭐 이것은 스페셜 케이스인 표본 비율의 평균은 미지의 모비율 P였고, 어때요? 그러니까 X바는 뮤의 불편 추정량, S제곱은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 P-햇은 P의 불편 추정량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불편이성, 이걸 우리가 불편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 추정량의 개념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데피니션을 보았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내가 표본을 뽑았는데
에이 나 그냥 한 개만 뽑아가지고 그놈을 그냥 추정량으로 할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의 평균 얼마입니까? X1의 평균이 IID이기 때문에 미지의 모분사 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D1은 미지의 묘수 뮤의 불편 추정량이 되죠? 그쵸? 또는 내가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쓰는 X바죠? 평균이죠? 이걸 내가 D2라 했어. D2 또한 어때요? 잘 알다시피 X바의 평균은 바로 뭐예요? 뮤죠?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한다. 여기 이것도 어때요? 아, D2도 뮤의 불편 추정량이죠? 오케이? 좀 더 일반적으로 이번에는 요렇게 내가 D3를 한번 요렇게 한번 놔봤어. 근데 이게 바로 람다 i가 바로 뭐냐면 람다 i를 다 합한 거. 자, 람다 i 양수란 조건도 하나 넣어볼까요? 람다 i를 양수라고 그러고 다 합한 게 얼마냐면 1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xi들의 볼록 조합이죠? 개수를 다 합해서 1 나오고 다 양수인 게 바로 볼록 컨벡스 컨비네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해봐요. 이것도 어때요? 특별히 람다 i가 전부 다 람다 i가 전부 다 n분의 1일 때 균등하게 n분의 1일 때가 바로 뭐예요? 평균이죠? 오케이? 람다 i가 전부 다 균등하게 n분의 1일 때가 바로 평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모아 제너럴리라는 말 썼잖아요. 평균을 좀 더 일반적으로 하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여전히 뭐예요? 세타의 즉 미지의 모수 뮤의 불편 추정량이 돼요. 왜요? 평균 한번 해봅시다.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람다 xi 평균 내면 어때요? 기대값 상상 미녀에서 기대값이 속으로 들어가죠? 네, 람다 i는 어때요? 상수니까 앞으로 빠지죠? 그쵸? 근데 이게 뭐예요? 뮤죠? 목평균 뮤로 할게요. 그냥 편의상. 근데 다정 얼마예요? 1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요? D3 또한 뮤의 불편 추정량이죠? 참, 그 불편 추정량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일 뿐이지. 그쵸?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추정량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첫 번째 조건인 불편 추정량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통계량의 기준이 되는 첫 번째 거 불편 추정량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좀 전에 했던 민스퀘어 에러. 자, 민스퀘어 에러가 바로 뭐냐면은 민스퀘어 에러가 바로 R의 D 세타였고 정의가 뭐였습니까? expectation estimator 빼기 미지모 세타의 제곱의 평균이었죠? D는 뭐예요? 랜덤 베리어블, 세타는 미지의 상수. 근데 이 민스퀘어 에러는 제곱의 평균이니까 항상 우리가 제곱의 평균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이니까 바로 D의 분산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민스케어의 분더더기 텀인 뭐가 나오냐면 이게 바로 뭐죠? 아까 했던 바이어스. 바이어스가 뭐였죠? 에스티메이트 터의 기대값 빼기 미지무수의 터. 이게 바로 바이어스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량의 민스퀘어 에러는 통계량의 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하기 뒤에 군더더기 터 뭐가 나와요? 바이어스의 제곱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언바이어스드라면, 세타가 언바이어스드라면 바이어스가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언바이어스드가 바이어스가 0인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세타가 언바이어스드라면, 즉 불편 추정량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민스퀘어 에러하고 분산이 어때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불편 추정량인 경우에는 민스퀘어 에러를 계산하는 거는 분산을 계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통계량이 불편 추정량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민스퀘어 에러하고 베리언스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불편 추정량인 경우에는 바이어스가 0이기 때문에 민스퀘어 에러 이꼴 베리언스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자, 추정량의 민스퀘어 에러는 바로 추정량의 분산에다가 바이어스의 제곱이 나온다는 걸 유도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민스퀘어 에러의 정의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 제곱. 이제 D를 꼭 상수처럼 생겼는데 아닙니다. 아까도 썼다시피 D가 바로 요거죠.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자, 완전 제곱 풀면 이거죠. 자, 그 다음 어때요? 기대값은 리니어하니까. 그 다음 이건 뭐죠? 세타는 미지의 상수죠? 그쵸? 세타는 상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세타는 그냥 앞으로 기대값하고 무관하게 상수니까 빠지죠?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이퀄리티가 나왔죠? 따라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늘 그렇듯이 분산을 끌어내기 위해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평균의 제곱을 빼주고 더해주겠죠? 그래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고 더해줬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얘가 D의 분산이죠? 그러면 얘가 남았는데 얘가 바로 뭐죠? D 빼기 세타의 제곱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바이어스잖아요. 그래서 바로 증명 끝났죠? 그래서 통계량의 민스퀘어 에러 이꼴 통계량의 variance 더하기 바이어스의 제곱. 불편 추정량이라면 민스퀘어 에러 이꼴 variance. 됐죠?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래서 좋은 통계량의 기준으로 삼는 불편성에 대한 얘기는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통계량의 기준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자, 일치성입니다. 이것도 우리 여태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일치 추정량입니다. 일치 추정량이 바로 뭐예요? 첫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복습을 해보면 세타 해시 세타 해시 세타의 일치 추정량이다라는 거의 정의가 뭐였죠? 이게 바로 이것도 다 n에 디펜드하는 거였잖아요. 랜덤 샘플을 이루는 확률 변수들 x1부터 xn에 디펜드하니까 n에 디펜드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써요? 세타 n의 해시 바로 세타로 as n을 무한대로 했을 때 이게 확률적으로 수렴하면 바로 얘가 세타 n 해시 세타의 일치 추정량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x바는 뮤의 일치 추정량임을 증명했고요. x제곱도
시그마 제곱의 일치 추정량임을 우리가 체비셰프 부등식을 써서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좋은 통계량의 기준으로 삼는 두 번째 일치성까지 했습니다. 자, 더 복습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효율성을 논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는 딱 불편성, 효율성 딱 두 가지만 논하고 있어요. 교재는. 근데 저는 이제 일치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일치성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뭐냐면은 충분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충분성은 좀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이 충분성 얘기만 갖고도 강의를 한 달 동안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좀 많고 제일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설명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이걸 뺄게요. 그래서 그냥 좋은 통계라는 기준으로 삼는 게 네 가지가 있다 정도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율성 얘기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효율성이 뭐냐면, 이 효율성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아까 민스크 에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효율성이 바로 뭐냐면, 자, 미지의 모수 세타에 두 추정량 D1하고 D2가 있다고 그럴 때 D1이 D2보다 더 효율적이다. 보다 더 효율적이다. 또는 영어들을 뭐 더 better, 더 좋다. 또는 더 우월하다.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통일할게요. efficient로, 효율적으로. 대부분의 책들이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D1이 D2보다 더 효율적이다. 정의는 뭐냐면 바로 이것처럼 뭐예요? D1의 mean square error가 D1의 mean square error가 D2의 mean square error보다 적거나 같으면 우리가 그거를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D1의 평균 제곱 오차가 D2의 평균 제곱 오차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D1이 D2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둘 다가 우리가 좋은 통계량의 기준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불편성입니다. 불편성. 그래서 둘 다가 만약에 불편 추정량이다. 그래서 둘 다 불편 추정량이다 하면은 D1이 D2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겠어요? 불편 추정량일 때는 mean square하고 분산이 똑같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D1의 분산이 D2의 분산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D1은 D2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예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7장 맨 처음에 할 때 우리가 MLE를 했었습니다. MLE를 했을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예제를 딱 3개만 썼어요. 교과서에는 더 많은데 제가 딱 3개만 썼는데 뭐 했었어요? 포화송, 노말, 마지막에 뭐 했었어요? 유니폼 했었어요. 그 중에 포화송과 노말은 미지의 모평균 뮤에 대한 에스티메이터가 MLE가 뭐가 나왔었어요? 샘플 민 X 바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둘 다는 뭐를 풀었었어요?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MLE를 얻었었어요. 근데 마지막 유니폼은 미분을 통해서 얻어지지도 않고 MLE가 샘플 민이 아니라 뭐였었어요? 맥시멈이었어요. 맥시멈.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기억나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그 예제가 가장 쉬운 예제예요. 아니, 이피션스를 논하기에 가장 좋은 이그젬플이 바로 균등분포 이그젬플이에요. 왜냐면 이피션스를 논하려면은 일단 에스티메이터 2개를 잡아내야 되잖아요. 2개를 잡아내서 그 둘 중에 뭐가 더 효율적이냐는 걸 따져야 되니까 보통 우리 대부분이 에스티메이터가 뭐가 나왔으면 다 샘플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니폼은 어때요? 샘플민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맥시멈이 나왔어요. 자, X1부터 Xn은 샘플인데 바로 뭐냐면 유니폼 0세타
구간 0 세타 위에서 유니폼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부터 뽑은 샘플이고, 물론 세타는 몰라야겠죠. 자, 그러면 MLE는 바로 이 세타의 MLE는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바로 세타의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세타의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는 바로 뭐가 나왔냐면은 Maximum X1 블라블라블라 XN이 나왔어요. 7.1절에서 이미 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하나 에스티메이터를 하나를 뭐로 찾냐면은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게 샘플 민이니까 유저 에스티메이터, 보통 자연스러운 유저도 내추럴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는 누가 봐도 뭐로 해야 돼요? 샘플 민으로 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약간의 스케일링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 유니폼은 평균이 얼마입니까? 반틈이죠? 반틈이니까 얼마예요? 구간의 절반이잖아요? 구간의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세타죠. 그런데 우리 unbiased estimator가 뭡니까? 평균이 뭐가 나와야 돼요? 세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로 해야 되겠어요? Natural unbiased estimator를 뭐로 넣어주는 게 맞겠어요? 이게 2가 있으니까. 어때요? X바에 2배를 해줘야지 바로 세타가 나오죠? 이래야지만 바로 ED1 평균이 얼마 나옵니까? n분의 2에 서메이션 r부터 n까지 2에 xi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2에 곱하기 2분의 세타가 n개 있잖아요? 그래야 세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 user unbiased natural 또는 user unbiased estimator를 뭐로 놔줘야 돼요? 2배 해줘야 돼요. 2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배 x 바로 해줘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unbiased estimator는 2배의 sample mean, 그 다음에 하나의 에스티메이터는 MLE인 맥시멈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티메이터가 2개 있죠? D1과 D2 2개 있죠? 그러면은 이 둘 중에 뭐가 더 효율적이냐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효율적이냐를 보고 싶습니다. 뭐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D1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D2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D1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D2입니다. 제가 그 추정량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Method of Moment, MLE, 베이지안, 평균 제곱, 뭐죠?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 이런 식으로 몇 개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MLE라고 했잖아요. MLE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모든 분포에 다 적용되고 계산도 쉽지는 않나? 쉽지는 않나요? 어쨌든 인베리언트 프린시플도 갖고 있고 그래서 MLE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유니폼의 경우에는 MLE가 더 효율적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왜 더 효율적인지 계산을 해봐야지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D1의 MSE와 D2의 MSE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D1의 MSE는 D1이 어때요 지금? unbiased이기 때문에 D1의 MSE는 D1의 variance하고 똑같아요. D1은 지금 unbiased니까 계산이 굉장히 쉽습니다. D1의 MSE는 unbiased니까 D1의 분산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D2는 unbiased인지 아닌지도 지금 몰라요. D2는. D1은 unbiased가 되게 작았잖아요. 그래서 분산만 아는데. 자, 그래서 mean square error는 바로 분산이니까
자, 여러분들 유니폼의 분산 제가 밑에 새 노트 떼놓고 위에다 쓰고 있네요. 유니폼 A, B면 평균은 얼마죠? 절반이죠? 분산은 얼마죠? 12분의 B-A의 전체 제곱. 이거는 좀 내가 기억해 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D1의 분산 구해봅시다. 자, D1의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자, 밑에 써볼까요? D1의 분산은 n분의 2가 앞으로 빠지면 뭐로 나옵니까? n의 제곱분의 4 시그마 아르크 n까지 분산이죠? 왜? 랜덤 샘플이니까 IID니까 합의 분산은 분산의 합이 되죠? 왜냐면 지금 정의가 랜덤 샘플이잖아요. 그 독립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얼마죠? n의 제곱분의 4에다가 분산이 얼마죠? 12분의 세타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 세타의 제곱이 몇 개 있죠? n개 있죠? 유니폼이니까. 그래서 얼마입니까? 지워지고 3n분의 세타의 제곱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D1의 민 스퀘어 에러는 3n분의 세타의 제곱입니다. 이거는 이제 언바이어스니까 쉬워. 됐습니까? 그래서 D1의 민 스퀘어 에러는 3n분의 세타의 제곱입니다. D2를 구해야 되겠네요. 이제 D2의 MS를 구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일일이 다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겨워요. 자, 맥시멈의 분포는 미니멈 분포보다 더 쉽잖아요. 우리 순서 통계량에서도 순서 통계량에서도 했었고, 지난 학기에도 수도 없이 했었고, 빨리 이건 진행하도록 할게요. 강의 노트 다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D2의 MSE를 구하려면은 D2의 뭐부터 구해야 돼요? 분산 구해야 돼. 그럼 D2의 분산 구하려면은 뭐부터 구해야 돼? 평균도 구해야 되고 분포를 구해야 되겠죠? 분포. 그래서 맥시멈의 분포 구하는 거 지겨워요. 해봅시다. 자, 그래서 D2의 PDF를 구해야 되죠? 자, 또 복습. D2가 지금 뭐야? 언바이어스인지 아닌지 또 몰라 지금. 그래서 우리가 D2의 MSE는 D2의 분산 더하기 바이어스의 제곱이야. 다시 말해서 바이어스는 뭐냐면 D2의 평균 빼기 미지모 세타의 제곱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 D2의 기대값하고 D2의 분산을 구해야 돼. D2의 기대값하고 D2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D2의 PDF부터 구해야 돼요. D2는 뭐였었어요? X1부터 X1의 맥시멈이야. 그 XI들은 지금 전부 다 뭐죠? FXI의 X는 뭐죠? 세타분의 1이죠. if X가 0부터 세타일 때. 이게 바로 유니폼의 PDF잖아요. 그쵸? 네. 이게 다 또 IID니까, 랜덤 샘플이니까 IID니까 전부 다 똑같죠. 독립이면서 분포가 다 이거죠. 오케이? 네. 자, 맥시멈 분포 구합니다. 자, 맥시멈 분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작거나 같다. 왜? 맥시멈이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각각이 다 작거나 같다 하고 동일하니까. 그래서 자, CDF부터 구합니다. 작거나 같은 거는 각각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네. 그럼 이게 독립이니까 어때요? 하나하나 같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이걸 어때요? 곱하면 이게 PDF고 CDF는 뭐죠? XI의 CDF는 세타분의 X죠? if X가 0하고 세타일 때. 그쵸? 면적이니까 이거죠? 네. 어차피 미분하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 날아갈 거고 x가 세타보다 클 때 미분하면 날아갈 거니까 상수로 나올 거니까 0, 1이니까 무시했어요. 그래서 바로 CDF가 세타분의 x입니다. 그래서 세타분의 x가 n개에 있는 거죠. 그래서 CDF는 요거. 자, 미분하면 PDF죠? 미분하면 바로 PDF는 요거. 자, PDF 구했으니까 뭐 하면 돼요? 기대값. 자, 기대값 구합니다. 자, 기대값. 지금 서포트가 어디까지입니까? 0부터 세타까지죠? 그래서 0부터 세타까지 x 곱하기 PDF dx 하니까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대값.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려면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야 되죠? 제곱 평균 구하니까 마찬가지로 0부터 세타까지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PDF dx죠? 그랬더니 요놈.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분산은 바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쵸?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계산해 보니까 이걸 통분하면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D2의 분산은 바로 n 더하기 2, 그 다음에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n 세타의 제곱.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쭉 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자 D2의 기대값이 뭐가 나왔어요? n 더하기 1분의 n 세타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A unbiased estimator가 아니네. 그쵸? 그러니까 D1은 unbiased estimator지만 즉 유니폼의 MLE는 unbiased가 아니에요. 그런데 n을 키우면 이게 어디로 가요? 세타로 가죠? 그쵸? 이거 n을 키우면 즉 샘플 사이즈를 키우면 바로 뭐가 돼요? 불편 추정량이 되죠? 분자분모 하나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지금. 그쵸? 자, 그래서, D2는 불편 추정량이 아니기 때문에 MSE가 바이어스 제곱까지도 또 해줘야 되나요? 그래서 분산에다가, 이렇게, 바이어스, 이게 바로 바이어스죠? 바이어스 제곱까지 또 더해줘야 돼요. 그랬더니만, D2의 MSE는 바로 D2의 분산 더하기 바이어스의 제곱을 계산했더니만 뭐가 나오냐면은 결국엔 얘가 나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다 구해놨습니다. 자, D1의 민스퀘어 에러, 얘가 D1의 민스퀘어 에러죠. D1의 민스퀘어 에러는 불편 추정량이기 때문에 D1의 분산이 나오면서 바로 아까 얼마 썼어요? 3n이래요. 3n에 왜 이렇게 안 외워지죠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다 기억했는데 이제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요. 여러분들도 나이 들면 그래. 그래서 D1의 MSE는 3n의 세타의 제곱, 3n분의 세타의 제곱이고 D2의 MSE는 바로 여기 있죠? 그 우리가 3n의 세타의 제곱하고 n 더하기 1, n 더하기 2의 2배 세타의 제곱하고 뭐가 큰지를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대소를 비교하면 끝납니다. 이 대소를 비교해보면 이거 뭐 대소 비교하는 거 엄청 쉽죠? 비교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D1의 MSE가 D2의 MSE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이게 n이 1일 때는 어때요? n이 1일 때는 같죠?
n이 1일 때 좌변 얼마죠? 3분의 세타 제곱이고 우변도 얼마죠? 3분의 세타 제곱 같죠? n이 2면요 6분의 세타의 제곱이고 우변은요 2. 얼른 해서 계산해. 6분의 세타 제곱. 6분의 세타 제곱 어때요? 같죠? 3부터요. 3부터는 3n의 세타의 제곱이 스트릭트하게 클 겁니다. 3부터는 아마 스트릭트하게 클 거예요. 3이 얼마죠? 좌변이 9분의 세타의 제곱, 우변은 10분의 세타 제곱. 왼쪽이 스트릭트하게 크죠? 한번 계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마 3부터는 스트릭트리 R1, 그러니까 D1의 MSE가 아마 클 거예요. 자, 어쨌든 정의 자체가 뭐예요? 뭐와 이피션트 보다 더 효율적이다. 정의 자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꼴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스트릭트여도 상관없고 그래서 D1의 MSE가 D2의 MSE보다 더 크게 나기 때문에 뭐예요? 결론이 바로 D2가 D1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유니폼의 경우에는 MLE가 유저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인 그 샘플 민을 약간 스케일링한 거, 2배로 스케일링한 것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그래서 효율성을 비교할 때 제일 많이 드는 예제가 바로 이 유니폼의 예제를 제일 많이 들어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정의만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정의가 뭐라고 나왔나요?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 이 정의 자체에서 내용을 확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Unbiased Estimator인데 Variance가 미니멈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인 거예요. 왜냐하면 Unbiased면 뭐예요? mean square error equal 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unbiased estimator 중에서 mean square error가 제일 작은 놈. 오케이? 다시 말해서 unbiased estimator 중에서 분산이 제일 작은 놈. 그걸 바로 우리가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 이니셜 MVU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니셜 단어들이 통계는 엄청 많이 나와요. MVU는 정의 자체가 품고 있죠. 정의 자체에서 바로 뭐냐면은 unbiased estimator 중에서 어때요? 분산이 제일 작은 놈. unbiased estimator 중에서 분산이 제일 작은 놈을 우리가 MVU이라고 그러고 또는 그냥 best unbiased estimator. 제일 좋은 unbiased estimator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모집단으로부터는 크기가 n인 표본 x1부터 xn을 고려합니다. 그랬을 때 표본평균 x바와 표본평균 s제곱은 표본평균 x바는 미지의 모평균 뮤의 불편 추정량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일치 추정량인 거 다 증명했죠. S제곱은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을 알고 있죠. 일치 추정량이 되는 거 다 유도했었죠. 알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이 세트로 이 페어로 표본 평균과 샘플 민의 이 작은 뮤와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충분 통계량 내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무슨 라오 정리니 뭔 정리니 뭐 정리가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 써서 하면 이게 얘가 결합 충분 통계량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성도 만족하죠. 그리고 이 두 추정량은 MVU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효율성도 만족하죠. 다시 말해서 X바 S제곱은 즉 정규 모집단으로 도법을 X바 S제곱은 불편성 만족하죠. 일치성 만족하죠. 충분성 만족하죠. 효율성 만족하죠. 네 개 다 만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X바 S제곱은 U하고 시그마 제곱의 바람직한 추정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집단이 2항 모집단일 때, 모집단 2항 모집단일 때 회원 비율 P 햇은 바로 충분성, 일치성, 불편성, 효율성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모빌 P의 바람직한 추정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 민과 샘플 베리언스를 추정량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